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안국역 사거리 쪽에 나와 있습니다. 풍문요고 앞쪽인데요. 지금 이곳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막혀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선글라스 끼고 오셨어요? 네, 선글라스 좀 바꿔 꼈어요. 그러게요. 네. 연예인처럼 선글라스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은 아니고요. 네. 싸구려예요, 길거리 파는 거. 그래도 오마이뉴스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똑같은 선글라스에 지루할까봐. 네. 약간 시청자를 위한 선글라스 교체 있습니다. 네, 참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안국역 쪽이죠. 안국역 쪽에서 풍문요고 앞에 안국빌딩 앞인데 쭉 보면은 차벽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과 유가족들이 차도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청와대 쪽으로 오늘 행진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고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네. 막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쭉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오늘 특이한 게 좀 하나 있어요. 네. 그 경찰이 통상적으로 집시법상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집시법상 해산 명령이 아니라 일반교통 방해죄에 의율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동안 안 했던 방송이죠? 네, 그렇죠. 이 방송 이후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가 저의 오징어 전법 그리고 이 불법 체포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것 때문에 경찰이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자기들이 불법 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 방송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집시법상 단순 해산 불응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50만 원 미만의 벌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미만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불법 체포인 거죠. 정상적인 공무집행은 다가가서 해산 불응을 하셨으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관등 성명을 대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불응했을 경우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찰 병력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경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자기 행정 편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의식해서 일반교통 방해죄 의율을 해서 여러분들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법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일반교통 방해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량을 파괴하거나 도로를 파헤치는 행위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지금 현재 교통의 방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카메라 돌려봐 주시죠. 네, 한번 360도 좀 회전을 아까처럼 쭉 해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즉 교통 기능을 할 수 없이 경찰이 차벽을 쳤기 때문에 이미 경찰 차벽에 의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입니다. 시위대에 의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고로 일반교통 방해죄를 의율하는 것은 위법한 법 적용인 것이죠. 지금 경찰이 차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그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에서 팟짱을 듣고 방송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한번 의심을 해보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집시법상 자진 해산 명령을 먼저 바라고요. 두 번째 1차 경고를 합니다. 해산할 수 있도록. 2차 경고, 3차 경고를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한다는 것을 도로로 밀어내거나 또는 체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수많은 집회에서 경찰의 선무방송을 봤지만 이러한 선무방송은 처음 봅니다. 새로운 방송이 나왔군요. 그리고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낸 걸 보니까 출입 정지를 시킨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네, TV조선과 조선일보 채널A에 대해서는 출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곡해서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위를 불법 시위라고 규정짓고 제가 불법 시위를 선전선동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언론사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샴쌍둥이와 같은 누가 하나 죽으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표현의 자유의 뿌리를 두고 있는 네. 근대 형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의 목을 잘라서 얻은 권리입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불법화됐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매우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근간을 뒤는 것 자체가 네. 위헌적이고 국헌문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국 만장일치로 네. 6개월 동안 이들의 출입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좀 날이 어두워진 것 같은데 벗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해가 보이시죠? 네네. 네, 저는 이게 낫긴 한데 아무튼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청와대 최근접거리로 가서 시위를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죠. 그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우회 도로를 확보해주고 네.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위정자들이 그것에 부담을 느껴서 네. 제도와 법률을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안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경찰 인력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시국치안 동원 인력 때문에 민생치안 해안이 네. 구멍이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관들의 사명이 네. 반감되는 공권력 경시 현상이 스스로 이렇게 초래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며칠 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의무 경찰들을 지금 의무 없는 일에 동원해서 시위 일선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전투경찰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을 바꿔서 의무경찰을 전환복무 형태로 지금 네. 병역법상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법률 비교를 했는데 전환복무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의무소방과 경비교도대 그리고 의무경찰인데요. 이 세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경비교도대와 의무소방은 자기의 해야 될 업무가 보조 업무라고 굉장히 세분화돼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재 진압은 직접 못한다. 하재 진압을 보조해야 된다. 그렇죠. 보조 업무만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네. 구급도 마찬가지고요. 네. 경비교도대도 그와 같이 폭동 진압이나 또는 교도소를 방어하는 업무를 딱 네. 한정지어 있습니다. 재소자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의무경찰은 치안 보조 업무라고 해서 그 범위를 굉장히 한정지어놓은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열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디라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과도한 위임 입법이다. 그러니까 네. 즉 위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현직 의무경찰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네. 시위 진압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경찰 당국이 그렇게 내몰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는 의경들 어떻게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위대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시위대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 그 상에 네. 내몬 거는 경찰 네. 당국이죠. 네, 그러니까 의경들은 시위 진압 일선에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경찰 뒤에서 보조 업무 보조 업무만 이런 해야 건가요?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시위대 못 막으니까 네. 가장 값싸고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의무경찰들 전진 배치시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직업경찰들 앞에 전진 배치시키면은 또 난리 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네. 아주 약한 연결고리를 지금 경찰 수뇌부가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의무경찰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하자면, 네. 우리 헌법 39조 2항은 병역 의무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의경은 집회 진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차별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하루빨리 의경들을 집회 현장 일선에 배치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그런 어떤 아까 뭐 모집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예. 인단을 모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쭉 한번 둘러보죠. 저희가 여기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쭉 한번 걸어가 볼까요? 예. 차량이 뭐 통행을 하고 있어요. 저쪽 앞에는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뭐 인사동 이쪽까지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시위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 도로의 기능은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쪽 도로의 기능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우회 도로를 확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기도 차도가 지금 경찰 차벽에 막혀 있어요. 저희 카메라가 지금 비추고 있는데 저쪽은 시위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시위대를 안전하게끔 통행할 수 있도록 요 정도의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우회 도로를 확보해서 차들이 저쪽으로 빠져나가게끔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경찰의 의무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경찰이 계속해서 뭐 교통 뭐 채증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시민들의 그리고 유가족들의 행진을 막아서면서 도로를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해서 아들, 딸을 잃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경찰들은 이분한테 굉장히 미안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분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지, 이렇게 공권력 때문에 자기 아들, 딸이 구조받지 못해서, 그리고 그 해운 항만 비리의 온상, 이 부패 때문에 이 자녀들을 잃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집회나 평화적인 행진을 보장해 주면 될 텐데 네. 지금 여기 청와대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100m 내인가요? 100m는 아니고요. 뭐 그래도 직선거리로 한 1km는 될 것 같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두려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아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왜 이렇게 이 교통 통제를 하면서 시민들을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가 나열하고 있지만, 물론 저는 헌법 1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은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헌법 1조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왕정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죠. 이제 헌법 1조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차별받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수한 계급과 이것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 이게 뒤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꿔야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형태는 대통령 한 명을 지키고자 지금 많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경찰이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깡패이고 계급이 깡패이니까 경찰들도 이 시위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도 공권력도 또 다른 피해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일인데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유가족분들의 발언, 시민분들의 발언을 생중계로 보내드리면서 제가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카메라를 그쪽으로 다시 한번 넘겨보고요. 저희가 다시 이따가 김광진 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국회에서 오고 있는데 오실 수 있을까요? 헬기 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차가 못 들어와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걸어오고 계시나요? 막 회전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시나 한번 저희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퀵 서비스로. 오토바이 타고? 네, 퀵 서비스. 그렇게 올 수도 있겠네요. 배달을 좀 부탁하시죠. 저희가 이따가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보고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메라를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있는 발언대로 넘기겠습니다.